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입니다. 최근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스타트업은 말 그대로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말합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벤처붐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지만 스타트업이 성장해 나가는데 걸림돌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이들 기업을 잘 키워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정욱 센터장님, 사실은 SNS나 이제 IT 쪽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좀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미래부와 그 네이버 그리고 뭐 다음 카카오, SK 플래닛 같은 인터넷 기업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영리 기구로 해서 스타트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여러 가지 이런 행사라든지 그런 해외 진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스타트업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렇게 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창업도 도우시고 또 해외 진출하는 것도 도우시고 그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고 또 창업을 하신 입장에서 내가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그런 게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창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라든지 영감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는 실리콘밸리 한국인들이라는 컨퍼런스를 열어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쪽에 IT 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그래서 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렇게 창업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정보를 주는 그런 행사를 가졌고요. 그리고 OEC라는 곳과 함께 해서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 정신 교육 같은 것도 해서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주인 의식을 갖고 이런 창업이라든지 이런 스타트업 같은 게 새로운 인생의 진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국 스타트업을 국외로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프로그램으로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작년 여름에 재팬 부트캠프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한국의 스타트업 19개 팀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일본의 라인이라든지 야후 재팬이라든지 구글 재팬 같은 회사에 방문을 해서 그쪽에 회사를 소개를 하고 여러 가지 제휴 기회라든지 투자 기회를 모색을 하고 일본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데모데이를 갖고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실리콘밸리에 가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진출하고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오스트리아 비엔나 유럽에 가서 그런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해외 네트워크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를 제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이제 만들어진 게 2013년, 그러니까 지금 2년 차에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눈에 띄는 성과가 이거였다라고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스타트업을 데리고 가서 일본의 투자자와 일본의 큰 회사들한테 연결해 준 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그런 투자자들이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에너지랄까 이런 것들을 보고 상당히 많이 놀랐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재팬 부트캠프에 참여한 애니펜이라든지 왓챠를 만드는 프로그램스라는 회사라든지 IT 베이직 같은 회사들이 일본에서 투자 유치를 하고 시장 진출 기회를 이렇게 얻는 그런 도움을 이렇게 얻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천한 두바키 소프트라는 그런 게임 회사가 작년에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받았다든지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뭐 상하이라든지 그런데 진출해서 시장 이 진출 기회를 이렇게 모색하는 그런데 스타일쉐어라든지 바풀이라든지 그 마이 리얼 트립 같은 회사들이 이렇게 참여했다는 것도 이렇게 기억에 남고 성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그 스타트업계에 있어서 그 필요한 여러 가지 이슈를 저희가 이렇게 제기하고 뭔가 활동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 그 여름하고 9월에 핀테크 미니 컨퍼런스라는 것을 해서 여러 가지 그 핀테크에 대한 그 핀테크 쪽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성공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좀 주의를 많이 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여러 가지 핀테크에 대한 관심과 붐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D캠프하고 같이 해서 지난해 그 12월에 그 한국 핀테크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 공식적으로 그 금융업계와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종의 그 자리를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그 핀테크 얘기를 하셔서 지금 요즘 뭐 워낙 논의가 무성한 이제 분야이고 또 뭐 정부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대책도 나왔고 또 뭐 또 회의도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뭐 은행에서 하고 있는 뭐 인터넷 뱅킹 같은 건지 이게 인터넷 은행을 만든다는 건지 사실 뭐 개념들이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핀테크 무엇인지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이게 어떤지 국제적으로 어떤 흐름인지 우리한테 왜 필요한 건지 뭐 한번 좀 조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기존의 은행들은 어차피 IT 기술을 이용해서 은행 업무를 다 처리해 왔기 때문에 그게 핀테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핀테크라고 해도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핀테크의 그 흐름은 크게 보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쇼크가 있으면서 전 세계 금융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도 많이 있었고 금융기관들이 돈을 대출해 준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그 경색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금융 서비스에서 이 불편한 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전 세계에 그때부터 이렇게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스마트폰 혁명과 함께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새로운 기업들이 그 스마트폰 모바일 그런 혁명을 등에 업고 다양한 금융 관련된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기존 은행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틈새 시장에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든다 그러면은 P2P 대출, 개인 간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랜딩 클럽이라는 그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투자자들을 모아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은행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걸로 은행들이 그렇게 잘 대출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파고들어서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영국의 트랜스퍼 와이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개인 간 돈을 이렇게 수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돈을 이 국제 송금을 훨씬 더 기존 은행들보다 한 10분의 1 가격으로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쉽게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런던에서 가장 성공한 그런 핀테크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 지급 결제, 페이먼트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의 자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술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은행들은 사실 몸이 크고 좀 움직임이 둔하고 그런 작은 혁신들을 하기 힘든데 작은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사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그 새로운 핀테크 분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게 결국 이제 기존 큰 대규모 금융기관들이 잘 하지 못하던 이제 틈새에서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새롭게 이제 제공하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되게 현재서는 어떻고 현재 실력 수준이랄까 이런 건 좀 어떻고 좀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좀 풀어줘야 될 규제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오신 김에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제가 지난 여름부터 그 핀테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면서 전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는
정말 저희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그런 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다양한 실험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사실 그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핀테크를 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P2P 개인 간 그런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급 결제 페이먼트를 쉽게 하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그 몇몇 회사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토스라든지 한국 NFC 같은 데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고 지금 막 걸음마를 시작한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잘 클 수 있도록 그 규제들을 없애주고 그리고 큰 금융기관들이 그런 작은 회사들을 파트너로 인정을 해서 같이 도와가면서 지금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대형 금융기관들과 스타트업의 상생 또 파트너십으로 인정해 주는 거 상당히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그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들여다보고 계시고 또 저희보다 이제 잘 되고 있는 나라들 많이 가보셨을 텐데 최근에 뭐 중국 다녀오셨다고요? 네네. 어디 둘러보셨고 뭘 보셨고 또 뭘 느끼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지난 여름부터 해서 지지난주까지 해서 예. 베이징도 가보고 상하이도 가보고 예. 심천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가 중국에서 가장 발전하고 있는 그 세 도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베이징에 갔을 때는 제가 샤오미에 가봤고요. 예. 예, 샤오미라는 회사가 단지 그 창업한 지 4년 만에 45조 정도의 그 가치를 가진 예. 그런 엄청난 회사로 컸고 그 중국에서 삼성을 꺾고 그 예. 스마트폰 시장 1위까지 할 정도의 그 저력이 무엇이었을까 예. 그런 것들을 봤고요. 그래서 제가 본 것은 이게 중국의 그런 스타트업 회사들이 뭐랄까 굉장히 실리콘밸리 회사와 닮아 있다. 그런 수평하고 자유롭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외부의 혁신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서 그렇게 창업해서 성공하는 회사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예. 그리고 심천은 보면은 그 제가 CES에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에 다녀왔을 때 깜짝 놀란 것이 전체 CES에 참가한 3,600개 회사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중국 회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회사가 거의 1,000개 회사에 가까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절반이 400여 개의 회사가 중국 심천에서 다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게 들어간 기업들, 우리는 사실 대부분 CES 그러면 국내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중국은 좀 어땠나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기업과 작은 기업들이 다 고르게 들어갔다고 볼 예. 수가 있고요. 예. 저희는 그 삼성, LG, 현대자동차 외에는 사실 거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런데 중국은 그 심천 기업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다양한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혁신적인 제품은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스피커를 만든다든지 IoT 이런 제품을 만든다든지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심천에 2주 전에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서 가서 심천에 있는 세계 최대의 그 전자상가라는 화창베이 상가라는 곳도 가보고 폭스콘이라고 하는 그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 아이폰을 만드는 생산하는 그 공장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에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그 하드웨어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구나. 그리고 전 세계의 그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심천의 하드웨어 생태계를 이용을 해서 빠르게 부품을 조달하고 그 이 시제품을 그쪽 공장을 이용해서 예.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걸 전 세계로 이렇게 그 빠르게 배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그래서 예. 이게 참 중국의 부상이 이 한국의 큰 위협이자 또 기회기도 하겠구나 예.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뭐 사실 이제 실리콘밸리 얘기하는 거는 이미 식상할 정도가 됐는데 지금 중국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그런 생태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움도 좀 느끼시죠? 우리 아직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기 좀 힘들 텐데 그런 걸 보시면서 좀 우리 뭐가 좀 빨리 변화돼야 된다고 보셨는지?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건 그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서 그 하드웨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를 하는 프랑스 친구랑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프랑스 친구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 대만 같은 나라를 다 경험해 본 친구인데 예.
지금 중국의 창업 열기는 아시아에서 제일 뜨겁다는 얘기를 그 친구가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최고의 인재들이 다 창업을 해서 성공하겠다고 지금 뛰어드는 게 중국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가 잘 안 되는 것은 자기가 볼 때 최고의 좋은 엔지니어들, 최고의 인재들이 대기업에만 이렇게 들어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걸 박차고 나와서 창업을 하고 이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는 문화 그것을 좀 바꿔서 이 많은 작은 성공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작은 성공한 스타트업들을 이 많이 투자도 해주고 그리고 또 대기업들이 인수도 해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하나의 실리콘밸리 같은 선순환을 만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창업의 모델이 돼가고 있다는 점, 사실 우리가 좀 굉장히 반성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좀 따라가야 되겠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유망한 스타트업들, 지난해에 스타트업 톱 100, 네. 100 발표하셨죠? 네. 되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업들을 이렇게 뭐 100개를 다 소개하실 수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기업 한두 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그 스타트업 그 DB를 만드는 데모데이라는 회사와 같이 이 선정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데모데이에 있는 12,000개의 그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한 250개 기업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된 기업들을 심사위원 분들께 그 선정을 이렇게 고르는 것을 의뢰를 드려서 예, 그분들이 100개의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냈고요. 그 중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거의 보면 B2C라고 하는 일반 그 B2C 서비스 쪽에 많이 있었고요.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네,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요즘에 많이 알고 있는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쪽에 그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새롭게 이제 관심을 갖고 등장하는 기업들이 핀테크라든지 핀테크가 이제 걸음마 단계기는 하지만 이 핀테크에서 유망한 그런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토스라든지 한국 NFC라든지 그리고 뱅크샐러드 같은 그런 회사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 IoT 부문, 그러니까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죠. 그래서 이 IoT 하드웨어 쪽에 그렇게 유망한 그 실제로 이 점포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지를 이렇게 측정해주는 조이라는 회사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많은 유망한 기업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국내외 스타트업 얘기들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짚어봤는데요. 지금 사실 뭐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창조 경제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겠지만 시간적인 한계상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책 중 좀 스타트업을 좀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계시는지요? 그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봐서 이 임기 중에 성과를 내기보다는 길게 봐서 이 스타트업들이 초기 투자를 받아서 많이 나오는 것까지는 중요한데 이런 스타트업들이 대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렇게 그 이기려면은 여러 가지 그 상생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 그래서 대기업들이 있는 영역에 들어가서 정말 좋은 기업들이 공평하게 이렇게 그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리고 그 한국적인 문화의 폐해가 보면 가불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큰 기업들이 볼 때 이 작은 기업들을 볼 때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대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졸병으로 보고 이렇게 낮춰보는 그런 문화를 없애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좀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만들어내는 데만 역점을 둘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이 잘 살아나서 대기업과 경쟁하는 기업들로 우뚝 설 때까지 그렇죠.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버 어떻게 보시나요? 불법이다, 아니다. 지금 뭐 행정당국하고 그 해당 기업하고 지금 힘겨루기가 팽팽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버를 이렇게 가끔씩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 편리성에 굉장히 놀라고 예. 이런 추세가 이건 전 세계적인 대세기 때문에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무조건 차단하기보다는 지금 제도권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그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좀 받아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차단해버리면은 이런 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연결하는 것을 O2O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쪽에서 많은 서비스들이 비슷한 것들이 불법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외국 기업들이 못 들어오는 걸 막는 거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그런 작은 스타트업들이 혁신까지 이렇게 다 막아버리는 또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봤을 때 지금의 그 한국의 그 뭐 택시 업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사람들이 불만을 이렇게 갖고 있는 요소도 경쟁자가 생기는 게 좋겠죠, 예, 그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좋은 그런 경쟁자들이 들어와서 그 이런 기존 택시들도 자기들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모바일을 이렇게 그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 적당한 긴장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뭐 이제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창업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또 뭐 무작정 또 나섰다가 또 실패를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나오신 김에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언 뭐 좀 짧게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무모한 창업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 보면 굉장히 그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좀 무작정 창업을 하겠다고 충분한 그 시장 조사라든지 그리고 그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다른 분하고 해서 공동 창업을 하는 게 좋은데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뛰어드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이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좋은 파트너들을 찾아서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또 그냥 젊은 학생들이나 이런 청년 창업 같은 경우도 저는 가급적이면은 좀 많이 준비가 되고 또 굉장히 성숙한 그런 그 공동 창업자를 찾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준비해서 하라는 말씀으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올해 활동 계획은 어떠신지요? 네, 저희가 작년에 했었던 그런 그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발하게 하는 좋은 그런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욱 더 알차게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특히 해외와 이어주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해서 이번에도 일본과 실리콘밸리 그리고 이번엔 또 중국 쪽에서 뭔가 이어서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이런 중국에 진출하고 중국 심천의 그런 하드웨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리를 놓을 수 있는 행사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그리고 큰 그런 금융기관들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스타트업들하고 이렇게 상생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만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보는데 좀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스타트업은 경제의 풀뿌리입니다. 풀뿌리가 강해지면 경제라는 큰 나무도 튼튼해집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이런 스타트업들을 잘 도와서 한국 경제가 새 활로를 찾아가는데 한 몫을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임정욱 센터장님 감사합니다.